안녕하세요. 공유가치 창출 CSV 강의를 맡은 정창래입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고요. 사회적 경제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주식회사의 사회적 가치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또는 공유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듣기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기업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좀 일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컬렉티브 임팩트는 요즘에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정부, 또 지자체, 시민 또는 기업 이런 여러 주체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죠. 이 컬렉티브 임팩트의 5요소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언급하고 가면 열린 의사소통,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대방은 왜 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협력 주체 또 다른 주체가 저는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기업의 CSR,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또 ESG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기업들과 협력하기가 손쉬울 것 같아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하고 계신 여러분인 줄을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내용으로 좀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이란 무엇일까요? 공유가치 창출은요, 최근 들어서 나온 개념인 거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1979년도에 캐럴 교수님이 CSR 피라미드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94년도에 존 엘킹턴이란 분이 트리플 버텀 라인,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90년도 말에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 20년도에는 통합된 지속 가능성, 그래서 2000년도에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선언도 하셨고, 또 2015년도에 UN SDGs 발표도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2010년도에 11년도에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요 과정들 선에서 공유가치 창출이란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CSV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CSR이라는 강의가 여러분 또 다른 세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행적으로 먼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CSR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언급드릴 수는 없으니 CSV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CSV를 아까 제가 마지막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 이런 말씀을 잠깐 앞에서 드렸는데요. 이거를 제이슨 사울이라는 분이 CSR 3.0이라는 책에서
기업 사회 혁신 전략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하셨더라고요.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린다기보다는 기업의 사회 혁신 전략으로서 이런 CSV를 활용하자라는 얘기들이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즈니스 전략, 경영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게 예전에는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필요,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기업의 자산과 역량, 이 3가지가 모이는 그 중심에 공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경영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V를 설명드리기 앞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전통적으로는 상충돼 왔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많이 하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김장 담그기, 연탄 나르기 뭐 이런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김장과 연탄은 나르면 나를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가치,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되죠? 장기적으로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정무역도 그렇습니다. 공정무역 여러분들 다 너무 좋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산지의 커피를 제값 또는 평소보다 좀 더 비싸게 구매해 주는 그런 활동인데요. 사회적 가치는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원재료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이익은 떨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방식인 것 같죠? 이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상충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상충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도 올리면서 경제적 가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CSV,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는 것. 뒤에 가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SV는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공유가치로 이야기하며 새로운 경영 목표를 요거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CSR이라는 것은 기업의 부가가치,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좋은 일에 쓰는 거. 그게 CSR이었다면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CSV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논문에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활용했던 네슬레의 사례입니다. 왼쪽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동노동을 하는, 그래서 아이가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어떤가요? 오른쪽도 똑같은 아동들이 있지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동들은 책가방도 메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을 하는 것 같지 않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코코아 플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슬레에서 코코아 플랜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정리해서 이런 것이 바로 공유가치 창출이다라고 발표한 사례입니다. 왼쪽 사파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네슬레가 코코아 플랜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동노동을 하는 농장과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농민들과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농민들과 직거래를 시작하면 당연히 거래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또 농업연구소를 15개 설치해서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묘목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기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무상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SV라고 써 있는데요. 아동 노동을 해소했고 아동들을 초등학교에 보냈고 그리고 농민의 소득도 당연히 증가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적 가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면서 경제적 가치, 다시 말해서 네슬레의 이익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그러나 이 경우에 코코아 플랜 프로젝트는 경제적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느냐? 원자재 공급 비용이 40%나 절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들의 아까 그 농민들과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업연구소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농업연구소를 설치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코코아나 카카오의 품질이 15%포인트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네슬레에도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고 경제적 가치도 같이 올라갔다.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 창출되는 것이 CSV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이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했고 우리들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타고니아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갖고 무엇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생각한 게 플라스틱 중에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러면 이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할 수 있겠다. 또 재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서 플라스틱 병, 페트병 25개를 가지고 이 보시는 자켓 하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페트병 10억 개를 재활용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파타고니아에서는 롱 루트 에일이라는 맥주도 만듭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웃도어 등산 장비나 이런 옷 같은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맥주를 만들다니요. 이러다 보니까 책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맥주를 만드는 이유는 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맥주를 만드는 이유는요. 파타고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위한 기업이고요.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이산화탄소를 생각하고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 밑으로 잡아서 가둘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아주 아이디어란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 만드는 밀의 종자를 개량합니다. 저 밑에 사람이 서 있는 쪽에 오른쪽에도 밀이고 왼쪽도 밀입니다. 다만 종자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밀은 단년색, 1년이 있으면 땅을 갈아엎고 다시 씨앗을 뿌려서 밀을 생산하는 그런 종류의 종자고요. 이 왼쪽에 있는 종자는 단연생 밀입니다. 단연생이다 보니 오래도록 이렇게 뿌리를 갈아엎지 않고 뿌리가 커지죠. 그래서 뿌리가 커지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저 안에 잡아 가둘 수 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분들이 파타고니아가 생각을 해서 저렇게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다만 저렇게 만든 밀이 지금 기존의 밀보다는 밀가루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이분들이 연구해서 만든 게 맥주. 맥주는 좀 쌉쌀하고 그런 맛이 나도 괜찮기 때문에 이 개량된 종자의 밀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가치, 이산화탄소 감소시키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면서 경제적 가치,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또 수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끔 되니까 그런 것들을 파타고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미션 선언문입니다. 많이 이렇게 있는 내용 중에 제 눈에 탁 드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업을 이용한다. 보통은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대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분들의 본 목적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용한다 라고 하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기업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와 네슬레 두 개를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사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국내에도 또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그룹의 DBL. DBL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더블 버텀 라인입니다. 더블 버텀 라인이 아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창출하는 것을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SK그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원을 좀 살펴보면 버텀 라인이라는 거, 버텀 라인, 우리나라 말로 맨 밑에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익계산서, 우리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회계 자료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맨 위는 매출액이고 맨 밑에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당기순이익을. 그럼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의 버텀 라인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더블 버텀 라인, 버텀 라인을 하나 더 생각하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사회적 가치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SK그룹에서 DBL 경영 사례라고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SK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기업 경제활동의 최종 결과물이죠. 이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시되는 재무 성과, 이걸 우리는 경제적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 이익을 창출하고 또는 사회 훼손 비용, 마이너스 되는 훼손 비용을 줄이는 것,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사회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크게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그게 되겠어? 사회적 가치를 위하면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이익은 떨어지지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례를 앞에 봤습니다. 네슬레의 사례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사례, 다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사례에서 익히 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가치 창출 사례로서 해외 사례 두 가지, 또 국내 사례 한 가지 해서 총 세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과목 외에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과목이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의 더블 버텀 라인 경영 사례를 말씀드린 김에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의 더블 버텀 라인은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의 재무 성과, 손익계산서, 회계 기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 재무 성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 설명이 됐고요. 사회적 가치는 그렇다면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정량적인 방법도 있고 정성적인 방법도 있고 또 화폐화로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으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SK의 사례는 경제적 가치의 화폐화처럼 사회적 가치도 똑같이 화폐화 단위로 측정하려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세 개의 성과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기반 사회 성과, 두 번째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 세 번째는 사회공헌 사회 성과. 첫 번째 비즈니스 기반 사회 성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 성과는 사회적 가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또는 이노베이션 같이 석유를 정화해서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 성과를 SK는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성과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데, 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그 밸류체인 하에서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 성과에 가장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기반 사회 성과가 모든 멤버사들이 모든 관계사들이 다 플러스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제 간접 기여 성과. 이거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또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 이런 것으로 환원하고, 또 채권자들, 은행 같은 채권자들한테 이자 주고, 이러는 것들을 경제 간접 기여 성과라고 SK는 이렇게 또 사회적 가치의 일환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사회성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기업의 CSR 측면,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그 증가되는 사회적 가치, 이거를 사회공헌 사회성과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SK 더블 버텀 라인에서의 사회적 성과는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성과, 경제간접 기여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측정을 하되, SK 같은 경우에는 화폐화 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SK그룹의 더블 버텀 라인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업의 CSR, 또 기업의 CSV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입장, 기업의 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업과 같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